그날 밤 설아는 시어머니 방에서 핏빛 비녀를 발견했지요. 바로 죽은 언니가 마지막으로 쥐고 있던 그 비녀였답니다. 어떻게 그 비녀가 시어머니 방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안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을 지금부터 밝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출발! 조선시대 한양 도성 한 귀퉁이에 윤씨 가문이라는 명문가가 있었어요. 대대로 높은 벼슬을 지낸 집안이었지요. 허나 이 집에는 무서운 소문이 돌았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면 1년을 못 넘기고 죽는다는 소문이었어요. 첫째 며느리 병으로 죽고, 둘째 며느리 또 병으로 죽고, 셋째 며느리마저 병으로 죽었으니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지요. 저 집에 무슨 저주라도 있는 게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네 번째 며느리가 또 들어왔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설아였지요. 설아에게는 언니가 한 명 있었어요. 이름은 설아. 설아보다 2살 위였지요. 두 자매는 가난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병들어 누워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윤씨 가문에서 사람이 찾아왔지요. 설아를 셋째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다는 거예요. 설아는 깜짝 놀랐답니다. 우리 같은 가난한 집안 딸을 명문가에서 왜 데려가려는 걸까요? 알고 보니 윤씨 가문 대감께서는 병약한 여인을 좋아하신다더군요. 순종적이고 말이 없는 며느리를 원하셨던 거랍니다. 설아는 원래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윤씨 가문 눈에 딱 들어맞았던 거지요. 설아는 언니가 걱정됐답니다. 며느리들이 1년을 못 넘긴다는 그 집에 언니가 간다니. 허나 어머니는 달랐어요. 이게 웬 떡이냐며 기뻐하셨지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하셨답니다. 설아 언니도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밝게 웃었어요. 설아야, 걱정 마라. 나는 잘 지낼 거다. 그게 언니가 설아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답니다. 혼례를 치르고 석 달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윤씨 가문에서 사람이 왔어요. 설아가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설아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지요. 어머니는 통곡하셨고 설아는 넋을 잃었답니다. 석 달 만에 언니가 죽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장례식 날 설아는 언니의 시신을 보았어요. 창백한 얼굴에 입술은 시퍼렇게 질려 있었지요. 병으로 죽은 사람 같지가 않았답니다. 설아는 윤씨 가문 사람들을 유심히 살폈어요. 시어머니 유씨 대부인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더군요. 대감도 무표정했고 집안 사람들 모두 그저 형식적으로 절만했답니다. 마치 귀찮은 일 하나 치른다는 듯이 말이에요. 장례를 치르고 며칠 뒤였어요. 늙은 몸종 하나가 설아를 찾아왔지요. 언니의 유품이라며 작은 보따리를 건넸답니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었어요. 낡은 저고리 한 벌과 댕기 몇 개. 그게 전부였지요. 설아는 눈물을 흘리며 언니의 물건을 만져봤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댕기 속에서 작은 종이 쪽지가 나왔어요. 언니의 글씨였지요. 비녀를 찾아라. 설국 문양. 시어머니. 딱 3줄만 적혀 있었답니다. 설아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건 분명 언니가 죽기 전에 남긴 메시지였지요. 비녀 설국 문양 시어머니. 대체 무슨 뜻일까요? 설아는 그날부터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답니다. 언니가 그냥 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누군가 언니를 죽였다. 그것도 시어머니가. 설아는 결심했지요. 언니의 원수를 꼭 갚겠다고. 허나 윤씨 가문은 명문가였어요. 설아 같은 가난한 양반집 딸이 어떻게 그 집안에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그때 설아는 묘책을 떠올렸답니다.
내가 직접 윤 씨 가문의 네 번째 며느리로 들어가자 설아는 원래 총명했어요.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고 약초에 대해서도 조금 알았지요. 허나 이런 걸 드러내면 안 됐답니다. 윤 씨 가문은 병약하고 순종적인 며느리를 원했거든요. 설아는 계획을 세웠어요. 병약한 척 연기하고 말없고 순한 여자인 척 위장하고 윤 씨 가문에 들어가서 언니를 죽인 진실을 파헤치기로 했지요. 설아는 마을의 기녀 매화를 찾아갔답니다. 매화는 양반들 소식을 잘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설아는 매화에게 사정을 털어놨어요. 매화는 깜짝 놀랐지요. 아니, 내가 미쳤느냐? 그 집에 들어가면 너도 죽는다. 허나 설아는 단호했답니다. 언니 원수를 갚지 않고는 못 베긴다고 했지요. 매화는 한숨을 쉬며 도와주기로 했어요. 마침 윤 씨 가문에서 네 번째 며느리를 물색 중이라더군요. 소문이 자꾸 안 좋으니까 이번엔 더 조용한 여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매화는 설아를 윤 씨 가문에 추천했답니다. 병약하고 말이 없고 순종적인 여인이라고 말이에요. 며칠 뒤 윤 씨 가문에서 사람이 왔어요. 설아를 보겠다는 거였지요. 설아는 얼굴에 분을 하얗게 바르고 몸을 축 늘어뜨리고 목소리도 가늘게 냈답니다. 윤 씨 가문이 안살림을 맡은 최주모가 설아를 살폈어요. 내가 설아냐? 그래, 몸이 약하다더니 정말 그렇구나. 설아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지요. 예, 소녀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나이다. 최주모가 또 물었어요. 시집을 가면 시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겠느냐? 설아는 더욱 고개를 숙였답니다. 소녀는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겠나이다. 폐만 끼치지 않으면 다행이옵니다. 최주모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내가 딱 우리 집에 맞겠구나. 설아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답니다. 좋아, 이제 그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설아는 윤 씨 가문의 네 번째 며느리가 되었지요. 혼례를 치르는 날이었어요. 설아는 화려한 혼례복을 입고 윤 씨 가문으로 갔답니다. 허나 그 화려함 뒤에는 차가운 복수심이 숨어 있었지요. 큰 기와집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설아는 오싹한 기운을 느꼈어요. 이 집 어딘가에 언니를 죽인 비밀이 숨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첫날 밤 설아는 신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대감은 들어오지도 않았지요. 원래 윤 씨 가문 대감은 며느리에게 관심이 없다더군요. 그저 집안 체면 때문에 며느리를 들인 것뿐이었답니다. 설아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관심을 덜 받을수록 조사하기 편하니까요. 이튿날 아침 설아는 시어머니 유씨 대부인을 뵈러 갔답니다. 유씨 대부인은 60이 넘은 할머니였어요. 허나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지요. 마치 독사 같았답니다. 내가 네 번째 며느리로구나. 설아는 공손히 절을 올렸어요. 예, 대부인마님, 소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옵니다. 그저 시키시는 대로 따르겠나이다. 유씨 대부인이 차갑게 말했지요. 이 집에는 규칙이 있다.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고 쓸데없는 것 캐묻지 말고 그저 내 방에서 조용히 지내거라. 알았느냐?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허나 속으로는 생각했지요. 좋아, 그렇게 나오는구나. 더 의심스럽잖아. 설아는 며칠 동안 정말 조용히 지냈어요. 방에만 있고 말도 거의 안 하고 기침도 가끔 하면서 병약한 척했지요. 집안 사람들은 설아를 귀찮아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좋아했어요. 말썽 안 부리고 조용하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설아는 몸종 보기를 불렀답니다. 보기는 15살짜리 어린 계집아이였어요. 보가, 너 이 집에 온 지 얼마나 됐느냐? 보기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지요. 3년쯤 됐나이다, 마님.
설아가 또 물었어요. 그럼 너 이전 마님들 본 적 있겠구나. 보기의 얼굴이 창백해졌답니다. 몸을 부들부들 떨더군요. 마님 그건. 보기는 겁에 질려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설아는 부드럽게 말했답니다. 괜찮다, 무서워하지 마라. 나는 내게 해코지하지 않을 거다. 그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뿐이니 솔직히 말해보거라. 보기는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첫째 마님은 소녀가 오기 전에 돌아가셨고, 둘째 마님은 소녀가 온 해에 돌아가셨나이다. 그리고 셋째 마님은. 보기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셋째 마님은 바로 마님의 언니 되시는 분이셨지요. 설아는 가슴이 철렁했답니다. 그래, 내 언니 말이다. 우리 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보기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답니다. 밤에 괴로워하시더니 아침에는 이미. 보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요. 설아는 이를 악물었답니다. 언니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었구나. 그날 밤 설아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언니가 남긴 쪽지가 자꾸만 떠올랐답니다. 비녀를 찾아라. 설국 문양. 시어머니. 설아는 생각했지요. 비녀는 아마 증거일 거다. 설국 문양이 뭔지 모르겠지만 분명 중요한 단서일 거야. 그리고 시어머니. 유씨 대부인이 언니를 죽였다는 뜻이겠지. 설아는 계획을 세웠답니다. 일단 그 비녀를 찾아야 해. 며칠 뒤 설아는 기회를 노렸어요. 유씨 대부인이 절에 불공 드리러 간 날이었지요. 설아는 보기에게 망을 보라고 하고 시어머니 방에 몰래 들어갔답니다. 방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허나 어딘가 냉기가 돌았지요. 설아는 조심스럽게 이곳저곳을 뒤지기 시작했답니다. 장롱 속 옷가지들, 탁자 위 물건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설아는 조급해지기 시작했지요. 어디 있는 거야? 분명 이 방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때였어요. 설아의 눈에 뭔가 이상한 게 보였답니다. 벽 한쪽에 작은 찬장이 있었는데 다른 가구들과 달리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설아는 보기를 불렀지요. 보가, 저 찬장 열쇠가 어디 있느냐? 보기가 고개를 저었답니다. 소녀는 모르나이다. 대부인마님께서 항상 품 안에 지니고 계시옵니다. 설아는 고민에 빠졌어요. 품 안에 있다면 어떻게 훔쳐내지? 바로 그때였답니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보기가 황급히 말했지요. 마님, 누가 옵니다. 설아는 재빨리 방을 빠져나왔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지요. 위험했어. 하마터면 들킬 뻔했어. 그날 밤 설아는 생각했답니다. 그 찬장 안에 비녀가 있을 거야. 분명히. 며칠이 지났어요. 설아는 매일같이 시어머니를 관찰했답니다. 언제 열쇠를 꺼내는지, 어디에 두는지 유심히 살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유씨 대부인이 목욕을 하러 갔답니다. 설아는 기회다 싶었어요. 보기에게 망을 보라고 하고 시어머니 방으로 다시 들어갔지요. 옷장 안에 시어머니 옷이 걸려 있었어요.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뒤졌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품 안에서 작은 열쇠를 찾아냈지요. 설아는 재빨리 찬장으로 갔어요. 열쇠를 꽂고 돌렸답니다. 찰칵! 찬장 문이 열렸지요. 안에는 오래된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설아는 상자를 열었답니다. 그 안에 설아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은빛 비녀가 하나 놓여 있었거든요. 비녀 머리 부분에는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답니다. 마치 눈꽃 같기도 하고 산 모양 같기도 한 문양이었지요. 이게 설국 문양인가? 설아는 비녀를 들어 올렸어요. 그런데 비녀 끝부분이 약간 부러져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설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이건 분명 언니 것이야. 언니가 마지막으로 쥐고 있던 바로 그 비녀야. 바로 그때였답니다.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설아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요. 유씨 대부인이 문 앞에 서 있었답니다. 얼굴이 흙빛처럼 굳어 있었어요.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지요. 설아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이러다가 나도 언니처럼 죽겠구나. 허나 설아는 침착하게 연기를 시작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내 대부인마님, 소부는 그저 청소를 하려다가 실수로 찬장이 열려서 유씨 대부인이 한 걸음 다가왔답니다. 거짓말 마라. 내가 열쇠로 열었지. 대체 무엇을 찾고 있었느냐? 설아는 비녀를 손에 쥔 채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그저 궁금해서. 유씨 대부인의 눈이 비녀에 꽂혔지요. 손을 내밀며 차갑게 말했답니다. 그걸 내놓아라. 지금 당장. 설아는 비녀를 꼭 쥐었어요. 손에 땀이 났지요. 이걸 내주면 증거가 사라진다. 안 돼. 설아는 갑자기 비녀를 품 안에 숨기고 문 쪽으로 뛰어갔답니다. 유씨 대부인이 소리쳤어요. 이것이 어딜가. 당장 서. 설아는 복도로 뛰쳐나왔지요. 뒤에서 유씨 대부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사람 없느냐? 저것을 잡아라.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하인들이 설아를 쫓기 시작했답니다. 설아는 정신없이 달렸지요. 어디로 가야 하지?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하지? 그때 보기가 나타났답니다. 마님, 이쪽으로 오시옵소서. 보기는 설아를 뒷마당 작은 창고로 데려갔어요. 설아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지요. 보가 나를 왜 도와주느냐? 보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답니다. 셋째 마님께서 소녀에게 잘해주셨나이다. 마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소녀에게 말씀하셨지요. 만약 내가 죽으면 꼭 진실을 밝혀달라고. 그래서 소녀는 마님을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나이다. 설아는 보기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고맙다 보가. 내가 아니었으면 나도 끝장이었다. 보기가 말했어요. 마님 어서 이곳을 떠나셔야 하옵니다. 대부인마님께서 마님을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옵니다. 설아는 고개를 저었답니다. 아니다. 이제 도망칠 수 없어. 이 비녀를 증거로 관가에 고발해야 해. 보기가 깜짝 놀랐지요. 관가에요. 그럼 마님께서는? 설아가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나는 죽어도 좋다. 허나 언니의 원수는 꼭 갚아야 해. 그날 밤 설아는 보기의 도움으로 담을 넘어 집을 빠져나갔답니다. 손에는 비녀를 꼭 쥐고 있었지요. 설아는 매화를 찾아갔어요. 매화는 깜짝 놀랐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설아는 숨을 헐떡이며 비녀를 보여줬지요. 이걸 봐. 이게 바로 증거야. 매화가 비녀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답니다. 이 문양은. 잠깐 이거. 매화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설아야, 이건 설국 상단의 표식이다. 설아가 물었지요. 설국 상단이 뭐냐? 매화가 설명했답니다. 설국 상단은 북쪽에서 온 비밀 무역 조직이다. 은광과 인삼을 몰래 팔아 큰 돈을 번다더구나. 그런데 조정에서는 이걸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 혹시 윤씨 가문이 설국 상단과 거래를 했던 게 아닐까? 설아는 무릎을 쳤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언니가 그 비밀을 알아버린 거야. 그래서 시어머니가 언니를 죽인 거야. 매화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알겠다. 허나 설아야, 이 비녀 하나만으로는 부족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설아는 생각에 잠겼답니다. 더 확실한 증거라.
대체 어디서 찾아야 하지? 설아는 며칠 동안 매화의 집에 숨어 지냈답니다. 허나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지요.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답니다. 윤씨 가문에서는 설아를 찾고 있었거든요. 도망간 며느리를 잡아들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지요. 설아는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다시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바로 그때 보기가 찾아왔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보기는 설아에게 말했지요. 마님 큰일 났나이다. 대부인 마님께서 마님을 역적으로 몰아 관가에 고발하려 하신답니다. 설아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나를 역적으로? 보기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비녀를 훔쳐 달아났으니 도둑이요. 거짓으로 며느리 행세를 했으니 사기꾼이라고 하시옵니다. 설아는 기가 막혔지요. 참으로 뻔뻔한 사람이로구나. 자기가 며느리를 죽여놓고 오히려 나를 역적으로 만들다니. 매화가 말했답니다. 설아야 시간이 없다. 대부인이 관가에 고발하기 전에 내가 먼저 진실을 밝혀야 해. 설아는 보기에게 물었어요. 보가 혹시 우리 언니가 무언가를 남겨놓지 않았느냐? 편지나 일기 같은 것 말이다. 보기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지요. 그러고 보니 셋째 마님께서 돌아가시던 날 소녀에게 뭔가를 맡기려고 하셨나이다. 허나 대부인 마님께서 방에 들어오시는 바람에 그만 놓치고 말았나이다. 설아가 다급히 물었답니다. 그게 뭐였느냐? 보기가 대답했어요. 작은 주머니였나이다. 마님께서 이걸 꼭 동생에게 전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날 밤 마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주머니는 어디론가 사라졌나이다. 설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답니다. 언니가 뭔가를 남겼구나. 분명 그 안에 증거가 있을 거야. 설아는 물었지요. 그 주머니가 어디로 갔는지 아느냐? 보기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나이다. 아마 대부인마님께서 치우셨을 것이옵니다. 설아는 결심했답니다. 다시 윤씨 가문에 들어가야 해. 그 주머니를 찾아야 해. 매화가 말렸지요. 미쳤느냐? 지금 들어가면 너 당장 잡혀간다. 설아가 씩 웃으며 말했답니다. 그럼 잡혀가기 전에 찾으면 되지. 설아는 계획을 세웠어요. 한밤중에 몰래 담을 넘어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기로 했지요. 보기가 안에서 도와주기로 했답니다. 그날 밤 달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어요. 설아는 검은 옷을 입고 윤씨 가문 담장에 다가갔지요. 보기가 안에서 밧줄을 던져줬답니다. 설아는 담을 타고 넘어갔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지요. 들키면 끝이야. 조심해야 해. 설아는 보기의 안내를 받아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답니다. 다행히 유씨 대부인은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설아는 숨을 죽이며 방 안으로 들어갔지요. 촛불 하나 켜지 않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더듬거렸답니다. 어디 있을까? 그 주머니가 어디 있을까? 설아는 이곳저곳을 뒤졌어요. 허나 찾을 수가 없었지요. 이미 버렸나? 아니면 다른 곳에 숨겼나? 설아는 조급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시간이 없어. 빨리 찾아야 해. 바로 그때였어요. 설아의 손에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답니다. 침상 밑에 숨겨진 작은 상자였지요. 설아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어요. 열어보니 그 안에 작은 천주머니가 있었답니다. 설아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설아는 재빨리 주머니를 품 안에 넣었지요. 그리고 조용히 방을 빠져나오려 했답니다. 허나 바로 그때였어요. 뒤에서 불빛이 환하게 켜졌지요. 너로구나. 유씨 대부인이 촛불을 들고 서 있었답니다. 눈빛이 독사처럼 번뜩였어요. 감히 다시 이곳에 발을 들이다니. 설아는 뒤로 물러섰지요.
유씨 대부인이 한 걸음씩 다가왔답니다. 내가 무얼 훔쳐갔는지 나는 다 안다. 그 주머니를 내놓아라. 설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언니가 남긴 것입니다. 유씨 대부인이 비웃으며 말했지요. 내 언니. 그 계집은 쓸데없이 아는 게 많았어. 우리 집안 비밀을 캐내려고 했지. 그래서 내가 처리했다. 설아의 눈에서 불이 났답니다. 처리했다고요. 사람을 죽여놓고 처리했다고요. 유씨 대부인은 태연하게 말했어요. 그래 죽였다. 독을 타서 죽였지. 너희 같은 것들이 감히 우리 집안 비밀을 알아서는 안 돼. 설아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다니. 유씨 대부인이 차갑게 웃었어요.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첫째 며느리도 죽였고, 둘째 며느리도 죽였고, 내 언니도 죽였지. 이제 내 차례다. 유씨 대부인이 품에서 뭔가를 꺼냈답니다. 작은 약병이었어요. 독약이었지요. 내가 이걸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그럼 내 식구들은 살려주마. 설아는 뒤로 물러섰답니다. 허나 뒤는 벽이었지요.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유씨 대부인이 약병을 내밀며 다가왔답니다. 어서 마셔라. 바로 그때였어요.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지요. 관가 사람들이다. 문을 열어라. 유씨 대부인의 얼굴이 굳어졌답니다. 뭐 관가라고. 설아가 씩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이미 관가에 고발했습니다. 매와 언니가 관가 어른께 이 집의 비리를 알렸지요. 유씨 대부인이 소리쳤답니다. 이것이 감히. 대문이 벌컥 열렸어요. 관가의 포교들이 우르르 들어왔지요. 유씨 대부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답니다. 뭐 못하는 짓이냐?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느냐? 포교 대장이 말했어요. 윤씨 가문 유씨 대부인을 며느리 살해 혐의로 체포한다. 유씨 대부인이 펄쩍 뛰었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언제 며느리를 죽였다고. 포교 대장이 설아를 가리켰답니다. 저 부인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하오. 유씨 대부인은 설아를 노려봤어요. 눈에서 불이 났지요. 내가 나를 팔았구나. 설아는 떨리지 않고 말했답니다. 팔다니요. 제가 한 건 진실을 밝힌 것뿐입니다. 당신이 우리 언니를 죽인 게 맞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당신 입으로 직접 말했잖습니까? 유씨 대부인은 말문이 막혔답니다. 포교 대장이 손을 들어 신호했어요. 포교들이 유씨 대부인을 붙잡았지요. 유씨 대부인이 발버둥을 쳤답니다. 나라 이것들아. 내가 누군 줄 아느냐? 허나 소용없었어요. 포교들은 유씨 대부인을 끌고 나갔지요. 설아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며칠 뒤 관가에서 재판이 열렸어요. 설아는 증거들을 모두 내놓았지요. 첫째는 비녀였답니다. 비녀에 새겨진 설국 상단 문양이 확인됐어요. 윤씨 가문이 불법으로 설국 상단과 거래했다는 증거였지요. 둘째는 언니가 남긴 주머니였답니다. 주머니 안에는 작은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언니가 피로 쓴 편지였지요. 시어머니가 나를 독살하려 한다. 비녀가 증거다. 부디 진실을 밝혀달라. 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었답니다. 관아 어른도 백성들도 모두 숙연해졌지요. 셋째는 보기의 증언이었어요. 보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소녀는 세 분의 마님께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봤나이다. 밤에 갑자기 괴로워하시고 아침이면 입술이 시퍼렇게 질려 계셨나이다. 이건 분명 독살이옵니다. 관아 어른이 유씨 대부인을 노려봤어요. 할 말이 있느냐? 유씨 대부인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지요. 관아 어른이 판결을 내렸어요. 유 씨 대부인은 며느리 3명을 독살한 죄로 사형에 처한다. 또한 윤 씨 가문은 불법 거래 혐의로 가산을 몰수한다. 유 씨 대부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답니다. 모든 게 끝났지요. 재판이 끝난 뒤 설아는 언니 무덤 앞에 섰어요. 무덤 앞에 술 한 잔을 따르며 말했지요. 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언니의 원한을 풀었어요. 설아는 한참을 무덤 앞에 앉아 있었답니다. 바람이 불어와 설아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렸지요. 마치 언니가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어요. 보기가 다가와 설아의 곁에 앉았답니다. 마님, 이제 어찌하실 것이옵니까? 설아는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나는 다시 시작할 거야. 언니가 살지 못한 삶을 내가 대신 살아갈 거야. 보기가 물었지요. 소녀도 마님을 따라가도 되옵니까? 설아는 보기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그럼 우리 함께 가자.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두 사람은 일어나 무덤에 절을 올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지요.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만 걸어갔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설아는 약한 척하며 강한 자를 무너뜨렸지요. 겉으로는 순한 양 같았지만 속으로는 날카로운 칼을 갈고 있었답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이 참 많지요. 겉으로는 덕을 쌓는 척하면서 뒤로는 나쁜 짓을 일삼는 사람들 말입니다. 허나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는 법이에요. 아무리 숨기려 해도 해와 달이 그걸 다 보고 있으니까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집안이나 조직의 명분 뒤에 숨은 불의는 반드시 밝혀져야 하지요. 약한 사람들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진실을 향해 나아가야 한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